안녕하세요. 아맞다 여러분. 랩이에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준비를 시작한 지 이제 긴 분들은 한두 달이 지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강의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어느 정도는 이미 준비가 끝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조금만 더 하시고요. 저희랑 같이 마지막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 화장품을 만들 때 혼합하고 소분에 필요한 도구와 기기, 기구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있긴 한데 맞춤 화장품을 조제할 때도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리스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첫 번째는 측량 도구들입니다. 측량은 이제 재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전자저울이 나오는데요. 물체의 질량과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거. 누구나 이제 너무 익숙한 그런 도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스 실린더.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셨죠?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량 소분할 때 필요한 도구 기기들을 살펴볼게요. 냉각통이라고 하는데요. 냉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용물이나 특정 성분이 이게 냉각시키는 거, 식히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거고요. 디스펜서. 디스펜서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주방이나 화장실이죠. 이렇게 통에다가 그 주방 세제나 아니면 손 씻는 핸드워시 같은 것들을 담아 놓는 그거를 우리가 디스펜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장품에서도 이런 디스펜서들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물을 자동으로 소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나 어떤 공공기기 이런 대중 시설들에서 보여지는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밸런스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분할 때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측량기구에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계량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비커, 메스 실린더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나 플라스틱 비커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메스 실린더는 아까 부피를 액체 부피를 잰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비커에도 이 눈금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재는데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피를 잘 잴 수 있기 때문에 혼합하고 소분할 때 필요한 내용물들을 거기다가 알맞게 담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파츌라 헤라 시약 스푼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스파츌라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한 거죠. 그 소분할 때 무게를 측정하고 위생적으로 덜어낼 때 사용하는 건데 주로 이제 크림 같은 거에 스파츌라들이 조그만 게 다 이렇게 동봉돼 가지고 판매가 되는 거를 많이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스파츌라는 잘 아실 거예요.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진 그림들은 다 이렇게 샘플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자, 헤라 너무 익숙하시죠? 주방 도구에도 헤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공사하는 현장이나 그런 데도 헤라들이 많은데 여기 화장품에 사용되는 헤라는 이렇게 주방에서 사용되는 헤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게 덜어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시약 스푼은요. 약품 따위를 다른 곳에 옮겨 담거나 양을 헤아릴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숟가락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너무 익숙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도구들이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기구들로 가보겠습니다.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 중에는 첫 번째는 이제 pH 미터가 있어요. 원료 및 내용물의 pH를 측정하는 거예요. 산성도를. 물론 리트머스 정의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시약을 리트머스 종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pH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pH 미터라고 하는 거는 전기로 구동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극들이 있고요. 그 전극을 용액에 담았을 때 그때 이제 pH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이 기계를 pH 미터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계는요. 액체 및 반고형 제품의 유동성을 측정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경도계입니다. 뒤에 이제 점도계가 나올 거거든요. 경도계하고 점도계.
이 경도계는 유동성을 측정한다. 반고형 제품의 유동성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학현미경,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굉장히 작은 입자나 입자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도계 살펴볼게요. 점도 측정하는 거예요. 점도는 그 내용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게 점도였었잖아요. 그 점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계를 점도계라고 합니다. 융점 측정기인데요.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이죠. 그래서 녹는 점이 각각의 원료의 녹는 점이 몇 도인가 그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융점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틱 성형기가 나오는데요. 스틱 성형기는 이 그림만 봐도 바로 아시겠죠? 립스틱,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립스틱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많이 사용되는 썸스틱 같은 그런 스틱 타입의 내용물을 성형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자, 다음에 오버헤드 스터러가 나오는데요. 오버헤드 스터러, 어떤 책에서는 디스퍼라고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명칭이 바로 아지믹서죠. 아지믹서 또는 프로펠러 믹서 또는 디스퍼. 한국어로 하면 분산기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봉의 끝부분에 회전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터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휘르륵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정 성분을 혼합 및 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증제를 물에 분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가용화 제품이나 간단한 물질을 혼합할 때 사용을 합니다. 흔히 교반기, 그 다음에 균질하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얘는 교반기예요. 뒤에 이제 균질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고속에 의해서 교반이 이루어져서 이제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스퍼 아지믹서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 쉬운 온도계 있죠? 온도를 재는 거예요. 핫플레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랩히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물이나 특정 성분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모믹서라고도 하고 일부 책에서는 호모게나이저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명칭으로.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는데 호모게나이저가 정답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균질하기라고도 합니다. 여기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터빈형의 회전 날개가 원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그 사파를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 회전 날개가 그 아까 나와 있던 디스퍼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속 회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에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유화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그 맞춤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믹서 또는 호모게나이저는 꼭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분산상의 크기를 자꾸 균일하게 혼합시킬 때 사용을 해주는 도구다. 그리고 물과 기름을 유화시켜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화장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물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섞어주는, 교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알약 모양이에요. 교반기 내부에 자석이 있고 전원을 키면 이 자석이 휘르륵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용액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바가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용물을 담고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 바를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조작하는 도구를 누르면 이제 거기서 알아서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핸드 블렌더 주부들은 굉장히 잘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 타입의 호모게나이저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해서 마세물을 만들거나 유화하는 장치를 핸드블렌더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굉장히 작게 분쇄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섞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살균 소독에 필요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뭐 너무 많이 보셨죠? 여기저기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더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도구예요. 살균이 필요한 기구를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가열에 사용되는 도구는 항온수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온도를 설정해 놓고 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열시키는데 필요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건조 감량 시험에 필요한 도구는 드라이 오븐입니다. 건조 감량이니까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려주는 거예요. 건조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어머님들 뭐 이렇게 감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말리실 때 사용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구는 표준품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데시케이터입니다. 습기에 민감한 품목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고요. 밑에 이렇게 채반처럼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잘 덮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나 이런 것들에 접촉이 안 되니까 잘 유지가 되겠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에 필요한 도구와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외에도 뭐 충진기 같은 것들, 다양한 충진기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판매하는 화장품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빈칸에다가 또 다른 도구나 기기들을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하고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